이번 시간에는 우리 제3작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작업이요. 제3작업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긴 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만들어라?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에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출력 형태에 보니까 지금 여기 계약일도 들어가 있고 뭐 이름도 들어가 있고 급여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 기술이다, 여행 안내다, IT 컨설팅이다 해서 업무 구분도 그렇게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제3작업 시트에다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행과 열이 만나는 곳이 지금 여기죠. 요 B2번 셀부터 시작해서 요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이제 여기 제3작업 시트요. 여기다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는 우리가 제1작업 시트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제1작업 시트로 먼저 이동을 하고 나서 데이터들을 이제 범위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요만큼 이제 범위 잡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삽입을 할 거니까 우리 여기 위에서 삽입이라는 메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바로 앞에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얘를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범위를 먼저 설정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범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 어디다가 피벗 테이블 집어넣을 건지 그걸 선택하래요. 우리는 제3작업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을 거죠. 그래서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기존 시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트에 집어넣겠다.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찍어주면 되는데 그 위치는 제3작업 시트에 B의 2번 셀부터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이 들어갈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되고 피벗 테이블 이제 그곳에다 집어넣을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각각 집어넣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이 좀 작으니까 얘를 좀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범위 잡은 곳에 그런 데이터들을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필터에다 집어넣을지 열에다 집어넣을지 값에다가 집어넣을지 행에다 집어넣을지 그걸 이제 결정해서 내가 끌어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필터가 뭔지 열이 뭔지 행이 뭔지 값이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업무 구분을 제가 필터에 갖다 놔볼게요. 필터에 갖다 놓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이름이라는 거 제가 행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름을 행에 갖다 놨더니 지금처럼 이름들이 전부 다 이제 행 단위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을 제가 열에다가 한번 갖다 놔볼게요. 열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 있죠, 날짜. 계약일이 날짜잖아요. 날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필드를 우리가 행이 됐든 열이 됐든 그런 곳에 끌어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연하고 분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면서 각각 연도별로 그렇게 자동으로 이제 그룹이 설정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있죠. 급여를 제가 값에다 한번 갖다 놔볼게요. 자, 급여라는 거 쭉 끌어서 이제 값으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 급여가 지금처럼 요 자리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표 형태로 돼 있던 거를 새로운 표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시키는 거. 그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요. 해서 필터 부분에다가 이제 업무 구분 여기다 갖다 놨죠. 여기다 갖다 놨더니 지금 우리 엑셀에서는 요 자리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서 이제 모두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삼각형을 눌러서 내가 만약에 IT 컨설팅이라는 걸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IT 컨설팅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만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안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행 안내에 대한 그런 데이터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기 기술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전기 기술에 관한 그런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나요. 이 중에서 내가 여행 안내하고 전기 기술하고 이 두 가지 데이터를 동시에 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 항목 선택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박스가 생깁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행 안내하고 전기 기술 이 두 가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돼요. 그럼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게 이제 필터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라고 선택하고 이제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원래 데이터가 쭉 보이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행에다가 이제 이름을 갖다 놨고 열에다가는 이제 뭘 갖다 놨어요? 계약일을 갖다 놨죠. 그때 이제 계약일이 열 단위로 계약일이 2018년도 거, 2019년도 거, 2020년도 거 하고 열 단위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이름은 이제 행에다 갖다 놨는데
이름이 전부 다 이제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데이터 보여줄 거 그렇게 이제 행 단위로 보여주는 게 행이요. 그 다음에 이제 값에다가는 이제 급여를 갖다 놨는데 그 급여라는 제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때 이곳에 나온 이 금액들이 이제 급여의 이제 합계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난 것들이요. 그때 만약에 이제 근무 시간도 이제 값에다 한번 갖다 놔 볼게요. 자, 근무 시간이라는 거 끌어서 이제 값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라는 곳 있죠. 시그마 값.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급여하고 근무 시간하고 이렇게 여러 개를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시그마 값이라는 게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되는데 이때 값이 여러 개일 때 그 값을 열 단위로 볼래, 행 단위로 볼래 해서 이 시그마 값을 열에다 놓을 수도 있고 행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그마 값을 지금 열에 가 있죠. 열에 가 있으니까 급여하고 근무 시간이 이렇게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그마 값을 제가 끌고 행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행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급여하고 근무 시간이 이렇게 행 단위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시그마 값은 언제 나온다? 값이 여러 개일 때 그 값을 행 단위로 볼 건지 열 단위로 볼 건지 그걸 이제 선택하는 게 이 시그마 값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 전부 다 뺄게요. 뺄 때는 어떻게 빼냐? 우리가 아까 가지고 올 때는 위에서 끌어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으로 끌고 왔죠. 반대로 해주면 돼요. 이 업무 구분이라는 거 있죠. 얘를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위쪽으로 끌어다 갖다 놓으면 이제 하나씩 이제 없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삭제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대로 해야죠.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를 보니까 문제 그림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위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없죠? 자, 위에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우리 필터라 그랬어요. 필터고 지금 이 그림에는 이제 필터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행 단위로 보여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계약일이죠. 요 계약일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는 행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니까 이제 업무 구분하고 있고 전기 기술이다, 여행 안내다, IT 컨설팅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열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제 데이터들이 쭉쭉 나왔는데 데이터들이 어떤 게 나온 거예요? 이름에 대한 개수랑 그 다음에 급여의 평균이 나온 거예요. 이 이름하고 이 급여라는 게 이제 값으로 사용된 거예요. 값으로 사용해서 이 값들이 지금 열 단위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열 단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열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시그마 값.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열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더라. 자,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해서 맨 처음에 이제 계약일이라는 거는 이제 행에다 갖다 놓고요. 계약일은 이제 날짜 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하고 분기가 이렇게 자동으로 붙고 자동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그룹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에다가는 이제 업무 구분 갖다 놓으면 되겠죠. 해서 업무 구분 끌어서 이제 열에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으로 사용된 게 이름하고 급여요. 해서 이름이라는 거 쭉 끌어서 이제 값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급여라는 거 쭉 끌어서 이제 우리 값에다가 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시그마 값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에다가 이제 여러 개를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그마 값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시그마 값은 이제 값을 이제 행 단위로 볼래, 열 단위로 볼래 그건데 지금은 요 시그마 값이 행에 있죠. 해서 행 단위로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이거를 열 단위로 그렇게 보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시그마 값이라는 걸 끌고 열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값을 끌고 이제 열로 가자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열 단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같이 한번 변경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1번에 보니까 이제 계약일과 업무 구분이요. 업무 구분별로 이름의 개수와 급여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작성된 거 보면 이름은 개수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급여라는 거는 지금 합계가 구해져 있는 거죠. 합계가 전부 다 구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평균으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제 평균값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얘를 고칠 거니까 이 합계 급여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값 요약 기준에 보게 되면 합계를 구할 거냐, 개수를 구할 거냐, 평균을 구할 거냐, 최대값, 최소값 곱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평균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평균으로 고치면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그렇게 전부 다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계약일을 그룹화하래요. 그룹화하고 업무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계약일 먼저 하자고요. 계약일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연도하고 분기별로 그렇게 이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얘를 이제 그룹화를 수정할 거예요. 여기 지금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연하고 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도 나타나고 지금 분기도 나타나고 월도 나타나요. 그 중에서 이제 연도 하나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룹이요. 그룹이라는 거 선택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선택돼 있으니까 연도별로, 분기별로, 월별로 그렇게 이제 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문제 그림에는 연도만 써 있었죠. 그리고 앞에 이런 더하기 빼기 표시도 없었단 말이에요. 해서 월하고 분기는 빼주면 됩니다. 해서 연만 이렇게 선택되게 해놓고 그리고 그냥 확인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연도만 나타나고 앞에 더하기 빼기 그런 기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우리 요 피벗 테이블 필드를 보게 되면 행에 아까는 분기하고 연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예요. 업무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출력 형태 먼저 보고 오자고요. 자, 출력 형태를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전기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안내, 그 다음에 IT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전기, 여행, IT요. 근데 지금 내가 작성한 거는 IT가 맨 앞에 있죠. 그리고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있습니다. 이거 순서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이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IT가 됐든 여행 안내가 됐든 전기 기술이 됐든 얘네들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순서를 바꿀 거니까 우리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우리 오름차순, 내림차순 얘를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내림차순 해라. 얘를 찍게 되면 지금처럼 전기, 여행, IT하고 이렇게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순서가 된 거죠. 그럼 이제 2번이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요. 3번에 보니까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해라. 그리고 비어있는 셀, 빈 셀은 별 해서 별표 3개가 표시가 되게 하래요. 자, 레이블이다 라고 하게 되면 레이블이 뭘 얘기하냐?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 제목이 들어있는 그런 셀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해라.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개수 이름 그리고 평균 급여 있죠? 개수 이름, 평균 급여 그리고 개수 이름, 평균 급여 이 이름이든 급여든 이 두 개 모두 다 전기 기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 이름하고 급여는 여행 안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름하고 급여는 요 IT 컨설팅 건데 요 전기 기술이다, 여행 안내다, IT 컨설팅이다 이게 전부 다 왼쪽에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칸, 여기 두 번째 칸이요. 이 두 칸을 합쳐서 이 전기 기술을 요 가운데다 표시해라. 그리고 여행 안내도 요 가운데다 표시해라. 그리고 IT 컨설팅도 요 가운데다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돼요. 여기 피벗 테이블 있는 곳 있죠? 이곳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곳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보니까 레이블에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겠다. 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만 체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거 얘요. 체크해 주고 확인이요. 확인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됐죠. 이름하고 급여 그 중간에 전기 기술이 왔고 이름하고 급여 그 중간에 여행 안내가 왔고 이름하고 급여 그 중간에 IT 컨설팅이 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만큼이 이제 끝난 거예요. 요만큼. 그리고 비어있는 셀은 별 요걸로 표시해라. 지금 여기 2018년 이름의 개수는 비어 있잖아요. 여기도 비어 있잖아요. 여기도 비어 있고 비어 있습니다. 이런 빈칸들은 별 요 세 개로 표시해라 그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 체크한 거 여기 있었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빈셀 표시하고 여기 빈칸이 있습니다. 빈셀은 어떻게 표시해라? 별표 요걸로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써주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오류값 표시하고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오류가 원래 있던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오류값은 한글로 오류하고 그렇게 표시해라 라고 만약에 나온다면 여기다 체크해주고 한글로 오류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류값 표시하는 것도 여기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은 빈셀 표시만 하는 거니까 얘를 체크해주고 확인이요.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셀들은 전부 다 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번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니까 행의 총합계를 지우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그러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은 행의 총합계 얘 지우는 거예요. 얘 지울 때는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어딘가를 찍어 놓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 피벗 테이블 옵션이요.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게 되면 요약 및 필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에서 여기에 우리가 이 총합계를 표시할래 말래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전부 다 모두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행의 총합계를 이제 지워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만 이제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러면 아까 오른쪽에 이 부분에 합계가 계산이 돼서 출력이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지금 열 단위로 총합계만 그렇게 이제 구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출력 형태에 맞게 이제 작성해라. 자, 지금 요 데이터 보니까 이제 계약일도 여기 가운데 정렬 돼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데이터들 보니까 천 단위마다 전부 다 쉼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급여에는 전부 다 쉼표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별표 3개 찍은 것도 지금처럼 요 칸에서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평균도 보면은 평균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인데 그때 이제 이 별표들이 전부 다 가운데 정렬돼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행 레이블 여기 써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만큼 싹 다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가 가운데 정렬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 단위마다 컴마 찍어야 되니까 그때 이제 표시 형식에서 여기서 이제 컴마 쉼표 이거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정렬이 됐고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제 거는 열 레이블이다, 행 레이블이다 하고 이런 제목이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업무 구분이다, 계약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바뀌어 있죠. 자, 요것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열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는 거 얘 찍어주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열 레이블 얘 싹 지우고 그리고 업무 구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행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얘 찍어주고 수식 입력줄에서 얘 지워주고 요 자리에다가 계약일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 형태를 보니까 지금 평균 급여 시간당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성한 거, 지금 제가 작성한 거는 이렇게 두 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줄로 된 거를 한 줄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있는 아무거나 얘가 됐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나 찍어놓고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이제 바꿔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두 줄로 돼 있잖아요. 평균 땡땡 급여라고 돼 있고 그 아랫줄에 이제 시간당이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있던 거를 위로 당기면 됩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딜리트 키만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있던 게 첫 번째 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럼 이제 한 줄짜리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 오행은 다른 행보다 행 높이가 좀 많이 높아요. 왜? 아까는 얘가 두 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행 높이를 좀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서 5행을 줄여주면 되죠. 그래서 5행하고 6행하고 요 행번호 경계선 있죠. 요 경계선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위아래 화살표로 나옵니다. 그때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높이 조절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전부 다 출력 형태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비교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제 한 작업이 끝날 때마다 저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장할 때는 요 맨 위에 좌측 상단에 요 디스켓 모양 이 그림 눌러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림 여러 번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에서 우리 문제를 줄 때 행에다 뭐 집어넣어라, 열에다 뭐 집어넣어라, 값에다 뭐 집어넣어라 그게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고 그림을 던져주고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이 뭔지 열이 뭔지 값이 뭔지 그거 구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그림이 있을 때 지금 23평이다, 25평이다, 31평이다 하고 행 단위로 나왔죠. 그래서 요 평수가 이제 행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새집주택이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이다, 전원주택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열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열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얘가 열이요. 해서 분양회사 종류 얘가 이제 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곳에 수치들이 쭉쭉 들어가 있는데 이 수치들은 뭐에 해당하는 거? 평당 분양가의 합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값이 하나일 때는 이 행과 열 그 제목들 있죠. 그 제목들 그 사이에 요 자리에 이제 이 값에 대한 제목이 이곳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요. 얘는 보니까 지금처럼 23평, 25평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23평짜리 이렇게 행 단위로 25평짜리 행 단위로 그렇게 보이게끔 돼 있습니다. 해서 요 평수라는 게 이제 행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써져 있는데 이 금액들이 평당 분양가의 합계요. 합계. 해서 얘는 이제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 그러면 이곳에는 뭐가 없는 거? 열이 없는 거예요. 열이. 그 다음에 요 그림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피벗 테이블이 아래쪽에 그려져 있고 얘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죠. 이 고객 명의라는 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요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필터라고 하더라. 보고서 필터. 그래서 얘는 필터 부분에 이제 갖다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니까 뭐 새집주택이다, 연립주택이다 하고 이렇게 열 단위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회사 종류, 얘가 이제 열로 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보니까 여기 그냥 바로 합계다. 이 합계는 평당 분양가의 합계다. 그러고 나와 있죠. 얘가 이제 값이죠. 값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뭐가 없는 거? 행이 없는 거. 행은 따로 만들지 않은 거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새집주택이다, 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이다 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얘네가 지금 행 단위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나타나게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분양회사 종류가 지금 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37평이다, 23평, 43평하고 평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평수도 이제 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에 지금 두 개가 작성돼 있는 거. 그래서 분양회사 종류랑 평수가 우리 행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수치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수치들은 다 뭐다? 평당 분양가의 합계다. 해서 여기는 따로 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열이 따로 없고 필터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을 두 개 사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새집주택이다, 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 전원주택하고 있는데 새집주택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행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회사 종류, 얘가 이제 행 레이블로 들어가는 거고 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금액은 평당 분양가의 합계, 이 금액은 청약금의 합계, 이 숫자들은 우리 고객명의 개수요.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값에 들어가는 거죠. 값이요. 해서 여기는 뭐가 없다? 열도 없고 우리 필터도 없다. 해서 행과 값으로만 그렇게 구성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그림을 보고 행이 뭔지, 열이 뭔지, 값이 뭔지, 필터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이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잘 보시고 지나가세요.